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4월 14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정신없는 곡식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 발생한 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직접 감행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일에 어떤 그 사건에 있어 가지고 진행 상황하고 오늘 이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주말을 보내고 있던 바이든이 델라웨어에서 다시 워싱턴 DC로 와서 상황을 점검하고 네타냐후와 통화를 하면서 사실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네,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것도 주말에 발생한 일인데도 발생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의견이 나왔고 중요한 결정까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 자, 볼게요. 자, 이 일이 이제 이란의 보복 공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미국 언론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로이터 보도를 보시는 것처럼 4월 1일 날 지난 2주 전인가 그래요. 예, 딱 2주 전이네요. 자, 그때 이스라엘이 자인하지는 않았지만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공군기를 이용해서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사관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란의 군사 고문단 7명, 대부분 군인이고 그 중에는 장성급 한 3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암살한 셈이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이 공히 눈물을 보이면서 보복을 이제 다짐을 했었죠. 벌써 이게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스스로의 일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금년 들어와서 보면은 작년부터인가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부터인 것 같은데 이란의 한 도시에서 미국의 어떤 암살에 희생된 이란 장성의 3주년 추모식인가? 그래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죠. 그 ISIS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이란은 그게 그 뒤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한 100여 명, 이런 100명 정도까지 사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또 고위 장성이 하나 시리아에서 또 암살을 당하죠. 이스라엘의 무인기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두 번째 사건 이후에는 이란이 드론이나 탄도탄 공격을 통해서 이라크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부의 그 주둔지를 공격해가지고 거기에 장을 이제 사살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그렇게 불을 붙었기 때문에 이번 거는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지 반응을 할 것이라 이렇게 보던 예측이 많았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런 이제 소행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이미 했죠. 지난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휴전안, 그 가자지구 휴전안을 미국이 기권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공격을 감행했죠. 나보란 듯이. 그리고 또 추가 공격을 통해서 그 가자 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던 유엔 직원들을 또 여러 살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더 강화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정점을 찍은 거죠. 이란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확전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이고 미국의 어떤 권고안이죠. 이제 그만해라. 그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기권한 이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공격은 예측이 됐던 부분이고 공격을 하고 이 이후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란한테도 추가 공격하지 말라고, 보복 공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또 선거를 맞이한 바이든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계 세력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 외 다른 내용들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들어간 것이냐, 이란의 추가 공격이 있을 것이냐, 초음속 미사일들이 날라올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언돔이 지금 상당한 많은 부분을 격추를 시킨 것 같은데 추가 공격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아이언돔이 아니라 아이언돔의 실력을 진짜 평가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들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의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상당 부분이 기존의 전력을 투사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아이언돔에 의해서 격추당할 것을 이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숫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속할 거냐? 아니면은 너희가 우리한테 그 정도 했으니까 이란의 민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정도 공격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회적인 공격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거리예요, 사실은. 자, 그 공격의 규모가 어땠느냐 하면 이제 자살 드론이 188대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 중거리 탄도탄을 110발 쐈고, 그 다음 이제 순항 미사일 36발 쐈다. 자, 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전력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과거적인 전력들이고 이스라엘 아이언돔에 의해서 대부분 격추당할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란이 이번에 공격을 한 것은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대부분 격추당할 걸 알았으니까. 대신 그들의 분노의 크기는 이 규모에 의해서 표현됐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당한 규모죠. 전체적으로 300발이 넘어요. 자, 그리고 이란뿐만이 아니라 후티도 쐈고 소규모지만, 그리고 이란에 있는 밀리샤들도 쐈어요. 자, 이것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실제 전력에서는 조그만 부분밖에 차지를 안 했지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게 되면 이들이 다 우리 편으로 들어온다. 당연히 헤즈볼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상당히 경고형 메시지다. 예, 두 번 다시 우리를 건들지 마라. 폭발할 수 있다. 예, 전면전을 한다기보다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몫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반응이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의 관심을 여기 묶어둬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가자 이스라엘 떠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낌새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 근데 미국이 과연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예.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강경적인 의견을 가진 미국 내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기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CNN 이 보도 보십시오. 존 볼턴이죠.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전보좌관 역할을 했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북미 종전선언의 코앞에서 돌아서게 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으로 알려진 강경파죠. 소위 말하는 그 네오콘에 관련된 사람이죠. 역시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스라엘의 반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훨씬 세게 반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부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현실성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후티를 제압할 힘도 없어요. 지상군을 파견해서. 그런데 어제도 그런 기사들이 났죠. 이란과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이란이 반격 기세를 보이니까 예전에 사우디는 이란의 적입니다. 그리고 UAE 역시나 사우디의 친한 친구이자 이란의 적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미국이 혹시 이란을 공격하려고 한다면 즉 그것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런 분위기가 이미 감지됐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미국이 그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을 할 때 미국이 관여해서 같이 공격에 참여한다면, 지금 후티를 때릴 때 영국하고 지금 미국이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리 공군기지를 사용 못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지난 이번 이라크 침공국 때는 그리고 걸프 전태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후티를 지상군을 파병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거기 이지스함 구축함 두세 척 더 보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거든요. 자, 그러면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거는 실체적 사실이고, 그런데 여론을 어루만지는 그런 미디어는 또 다른 이야기죠. 미국은 절대적인 힘으로 지금 부여가 돼 있고 어떻게든 해봐라. 그러면 만들어질 것이다. 볼턴류의 이런 네오콘류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지난번에 3월 5일, 3월 초에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눌란드가 사임했을 때 미국이 큰 전략적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을 위한 법안 100조가 넘는 돈이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서서히 분위기를 뺐죠. 그래서 눌란도 혼자 사임한 게 아니라 네오콘이 외교 정책 전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CIA 쪽이 그 주도권을 찾게 됐다. CIA 쪽 주도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러시아와 중국을 둘 다 상대할 수 없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가자 전쟁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고 세계적인 여론도 우리가 훨씬 불리하다. 이 전쟁을 키우면 안 된다. 빨리 발을 빼야 된다. 선거에서 이기고자 한다면 다른 방안으로 해야 된다. 이게 머뭇거리지 마라.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에게. 다른 거 더 큰 걸 만들어줄게. 중국 쪽에서도 큰 걸 만들어줄게. 이게 CIA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전도 빨리 발을 빼라. 그래서 최근에 기시다의 방북설, 시진핑의 방북설, 푸틴의 방북 당연하죠. 거기로 이제 모여들고 있는 거잖아요. 관점이. 자, 그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딴지를 걸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눌란드와 좀 전에 보신 존 볼턴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현재 실권은 없어요. 즉 미군이 반대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확인이 돼요. 자, 나중에 통화권을 보시면 더더욱 그러실 거예요. 지금 바이든하고 네타냐후가 통화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흘러나왔어요. 이게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반도 동북아 쪽에서 탈출구를 마련해서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에요. 핵무기 없애서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고 마지막 그 이념 전쟁의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것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러시아가 박수를 치주면서 자기들은 응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시다도 살려주겠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시진핑이 지금 한 수를 지금 놓친 것 같거든요. 크게. 자, 그게 그냥 근데 그 다음날 당장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여기 가자 전쟁에다가 발을 들이밀면서 이란하고 전쟁을 키우게 되면 동북아 쪽에 일에 힘이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이 눌란드로 대표되는 존 볼턴으로 대표되는 네오콘 쪽에 미국, 지금 수십 년간 미국이 해온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타냐후가 베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제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에 저는 이미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동북아에 공을 들일 때부터 기시다를 미국에 불러가지고 북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그런데 확인한 순간이 오늘 그것에 하루 만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죠. 제 채널에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하고 맞춘다는 부분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의 운명 하고 전 세계적인 어떤 전환의 좀 계기의 중심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게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 미국의 볼티모어 테러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다가 이번에는 네타냐후가 몸소한 거예요. 그 큰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작업을 걸고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네타냐후가 지금 적나라하게 덤빈 거죠. 네타냐후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미 미국은 네타냐후를 포기했다. 네가 적당한 선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휴전하는 안을 갖다가 미국이 기권하면서 통과시켰다는 그 자체 그때 이미 크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던진 거예요. 네타냐후한테. 너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체면 살리는 천에서 발을 빼라.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는 내부에서 바로 몰락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살아남겠죠. 근데 그것을 박차고 나온 거죠. 난 그거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끌려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자, 그러자 이제 러시아 쪽에서 바로 나왔어요. 이 제목을 뽑은 거 보세요. 이게 타임 오브 인디아라고 인도 언론이거든요. 이것도 한 몇백만이 돼요. 구독자가.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입맛 다시면서 이란을 지지하는 러시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의역을 하자면 손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초조하고 긴장될 때 뭐 맛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지만 보통 입맛도 동시에 다시죠. 그래서 입맛 다신다 그러죠.
자,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확진이 되면은 여기에 러시아가 발을 담글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표현이라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실제 러시아가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공식적이진 않은데 이런 발표가 나온 것으로 돼 있고, 러시아가 이런 입장을 가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됐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돼 있느냐? 미국이 혹시라도 관여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예. 이 정도 압박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이 조금이라도 공격을 하면은 이란을 공격하면 러시아도 이란을 지원하게 될 거다. 예, 이런 말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지원은 당연히 군사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러시아의 무기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오는 미군을 이란이 상대하게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전에 딱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미국이 이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원하기 위해서 이란이 러시아의 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전쟁을 하게 돼요. 상당히 바보 같은 일의 반복이죠. 예. 지금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이스라엘의 뜻이고 그 뒤에 있는 세력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수십 년간 또 그 전에 뭐 계속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류 근대사의 대부분을 그런 방식으로 해온 거예요. 우리는 화해가 별로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특히 위로 갈수록. 예.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큰 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러가 발생하고 이스라엘 네타냐후도 이런 일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네. 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중국의 강력한 메시지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24시간도 안 돼서 러시아가 팡 하고 터뜨리고 미국도 또 팡 하고 터뜨렸어요. 좀 이따 소개드리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세계의 패권 국가라는 목표를 견지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메시지가 던져져야 돼요. 세상으로. 그게 없어요. 즉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게 두 가지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생각이 못 미치는 거. 그럼 아직 세계를 경량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두 번째는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말 몇 마디 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아이디어가 중국 지도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 100%. 지향해야 될 바에서 확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걸 확인하게 돼요. 간접적으로. 예. 자, 이제 아까 일회성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전면전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도 좀 큰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이란의 공격 패턴을 봤을 때는 격추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공격한 거예요. 그 수량으로서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했다 정도. 또 이란 국민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정도로 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생각하는 공격의 패턴은 아니었다. 왜 이란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아이언돔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자명히 왜 준비를 안 해왔겠습니까? 얘들은 헤즈볼라하고 저기 후티하고는 달라요. 이란은 체계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온 나라예요. 거의 북한급의 나라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격추 될 만한 것들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회성 보복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이번에 예루살렘 공격권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면 더 큰 공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이 말은 이거는 우리 한번 일회성 분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더 높이지 마라. 우리는 이 정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무기 내용을 봐라. 격추 당할 것만 골라서 보냈다. 요겁니다. 즉 이란의 결정은 공격은 일회성이에요. 이제는 몫이 이스라엘로 넘어갔어요. 이스라엘의 몫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미국이 이것을 묻고 하느냐? 아니면 이놈들 혼내줄 거야 라고 해서 공격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간절히 그걸 원하고 있죠. 미국의 공격을. 수십 년간 미국의 적으로서 그냥 낙인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북한처럼.
그런데 바이든의 입장 달랐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그냥 공격해도 아무 여론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전 세계 여론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왜? 이란은 그런 나라라고, 악의 축이라고 이미 찍혀 있으니까, 북한과 같은 나라니까 공격해도 그 못된 놈들을 뭐 없애버리는 거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게 네타냐후가 세계의 여론을 등에 업고 노리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렇게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변화가 있다, 이것이. 이것은 큰 변화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이 변화는 전염될 것이, 전염성이 있고, 미국이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에서 추진하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준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미라뉴스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바이든하고 네타냐후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다른 곳에서 뜨더군요. 내용들이 통화를 했다고. 자, 그 전에 내용은 뭐였느냐 이거예요.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우디, UAE 이런 나라들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거부했잖아요.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공습을 처음 먼저 하게 될 텐데 우리 공항 못 쓰게 하겠다. 자, 이건 예상됐던 부분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예. 그래서 통화를 했으면 어떤 내용을 통화를 했을까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바이든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웬만하면 주말이나 휴가 때 웬만큼 급한 일이 생겨도 안 나오거든요. 이건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러시아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해졌죠. 그리고 어제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북러 회담, 푸틴의 평양 방문에 이제 예상이 뭐 확실시 되는 것이고 갑자기 중국이 올라탔어요. 뭔가 급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푸틴이 시진핑을 만나게 돼 있어요. 5월달에. 그 사전 조율 미팅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시다가 또 관심이 있어요. 북한에.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선거날 기시다하고 바이든이 미팅을 했어요. 예, 그때 북중 회담 이야기 같이 나왔어요. 동시에 이것은 기시다와 제가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시다와 바이든이 최종적으로 오케이를 줬다. 기시다는 사전에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지난 3년간 계속 북미 정상회담, 북미 참 종전선언 준비는 계속 해왔지만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고 마지막에 바이든이 다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기시다 미팅에서 다른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북중 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제가 이번에는 준비해온 대로 해 이렇게 바이든이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했기 때문에 왜 지금 이란은 러시아랑 면밀히 이야기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중국은 없어요. 중국은 돌아가는 걸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골라서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 바로 보복할 걸 확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범하게 공격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 이란의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미국에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거꾸로 또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통화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이렇게 뽑았죠. 빅 유턴이라고. 이란이 공격한 뒤에 크게 유턴한 미국의 입장. 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손만 대도 그냥 이란을 그냥 반죽여 놓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느냐? 바이든이 하기를 이거는 이제 참모들의 입을 빌려서 나온 이야기예요. 참모들을 통해서 할 이야기죠. 직접 할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미국의 입장이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의 대응 공격을 지원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이 말은 하려면 너 혼자 해라. 혼자 하기는 그런데 되게 어려울 것이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엄청난 유턴이죠. 그래서 어제 다뤘던 내용 북중회담, 북러회담, 북일회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시다와 바이든의 워싱턴 미팅 지난주에 있었죠. 지난주 며칠 전에 있었죠. 거기서 방향을 일단 결정을 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해작질이 있었지만 테러, 네타냐후의 그 일까지 있었지만 그것들은 바이든의 결심을 지금 막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고, 미국이 러시아와 화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타냐후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줬다. 이스라엘을 살리고 네가 정치적 으로 희생해라. 정치적으로 물러나라. 그걸 네타냐후가 계속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반응은 뭐냐? 그래서 이란의 공격까지 초래했죠. 난 모르겠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로 한 겁니다. 즉 네타냐후, 제가 봐서 네타냐후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지원 없이. 그러면 주변 아랍국들한테 상당한 공경을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꾸로 이번에 한반도에서 지금 무르익어가는 분위기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 진행되는 경과를 봤을 때 어제 중국이 초조하게 북중 정상회담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하고,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데 대해서 중국의 공식 반응이 머뭇거리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바를 모르고 있다. 이게 주도는 지금 러시아와 미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여기서 북한도 중국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다 명분이 있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 명분을 크게 놓치고 있어요. 몇 개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계속 이렇게 속보를 말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뭐 성공적 타격 99% 요격,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99% 요격 될 줄 알고 그런 무기만 보냈다는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칼 가는 이스라엘, 재보복,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미국이 지원해 주느냐 안 지원해 주느냐가 가장 큰 부분이죠. 미국은 손 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재보복한다. 그거는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미국은 뒷짐지고 빠지고 후티, 헤즈볼라 그 외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덤빌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의 몰락입니다.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미국의 유턴입니다. 유턴. 예. 그래서 재보복 촉각, 재보복 한다 그러면 미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상회담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많은 일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네타냐후 이런 공격의 버금가는 또 더 이상되는 이런 방향으로의 진행을 막고자 하는 또 많은 노력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그런 위험도 상당히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남쪽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그도 네타냐후 이상으로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가 미국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것인가? 이것도 큰 관전 포인트예요.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